안녕하세요. 대만 설명서 채널입니다. 한 주 쉬었죠? 대만의 이슈와 뉴스 등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국도 많이 덥죠? 대만도 많이 덥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번 소식은 대만에서 한국 관광객에 대한 소식입니다. 대만을 찾아온 관광객 중에 한국인 관광객이 소비가 1위였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1인당 1일 평균 지출액이 약 180달러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인이 1일 평균 지출이 212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인으로 197달러였습니다. 의외로 미국인 관광객이 많이 쓰지 않았네요. 197달러로 역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관광객이고 그 다음 홍콩, 마카오 관광객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관광객들은 대만산 차를 많이 사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유럽, 북미 그 관광객은 기념품과 수공예품을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차도 어쩌다가 사지만 우산도 많이 사가죠. 비바람이 많이 부는 그 대만에서는 우산을 잘 만들기로도 유명합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또한 한국 관광객분들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라뜰리에의 그 과자라든가 펑리수, 누각 크래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가십니다. 중국 쪽은 최근에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짐으로써 많이 이제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엔화 평가 절하의 영향으로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체적으로도 숫자로도 많이 급감을 했죠. 단연 대만을 방문하는 관광객 1위 나라는 한국입니다. 대만을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공항이나 지하철에서만 봐도 이제 한국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방송으로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것 같습니다. 대만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 1위가 한국인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우를 해줘야죠. 거기다가 1일 지출액도 1위니까요. 또한 이제 제 생각에는 홍콩과 중국을 가는 대신 한국인들이 이제 일본 대신 선택하는 곳으로 대만도 많이 선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리상으로도 가깝고요. 베트남과 태국도 많이 가지만 그곳은 조금 멀죠. 홍콩을 예전에 많이 갔지만 이제는 홍콩이 거의 중국 같이 느껴지는 시대니까요. 아무래도 어떤 중화권 문화를 느끼고 싶으면 중국과 홍콩 대신 이제는 대만을 선택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만은 저희가 살고 있지만 일본과는 뭔가 다른 면도 많고요. 중국과도 뭔가 다른 면도 많고요. 그러니까 있어 보면 조금 여러 나라의 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면도 있지만 중국 고유의 전통을 가진 그런 도시들도 많습니다. 루강이라는 도시도 가보면 정말 예전에 그 중국 문화를 더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고요. 고궁박물관만 해도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 보물들은 그 고궁박물관이라는 곳에 전부 다 있죠. 이분 설문조사에 따르면 숙박, 음식, 쇼핑을 포함한 해외 방문객의 평균 1일 지출은 2019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지출액이요. 특이하죠. 하지만 체류 일수는 2019년도에는 6.2박이었는데 비해서 작년에는 7.4박으로 팬데믹 전보다 1박 이상 증가가 했습니다. 놀랍네요. 지출은 줄었는데 체류 일수는 늘었다. 사람들이 보다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짠돌이 여행, 합리적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돈이 부족해서 합리적인 여행을 하게 되죠. 짠돌이 여행입니다. 거의 저는.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는 야시장이고 그 다음이 타이베이 101, 시먼딩, 지우펀입니다. 또한 한 응답자의 50% 정도는 이전에 이미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외국인이 쇼핑, 야시장, 역사 유적지 방문이었다고 하고요. 음식과 간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고수가 안 맞고 향신료가 안 맞아서 집에서도 밥을 해먹는 실정이지만요. 또 이 음식이 맞고 향이 맞으면 좋아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꼽은 3대 명소는 1월담, 신베이의 핑시, 그리고 지우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뽑은 대만의 장점은 주민들의 친절함, 대중교통의 편리함, 낮은 범죄율, 안전한 여행 환경을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대만은 자유여행으로는 거의 최하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유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만을 처음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치안도 좋고요,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요, 화장실도 잘 돼 있고, 사람들도 친절합니다. 향후 일주일간의 대만 타이베이의 날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전체의 월별 날씨는 제가 각 월별로 다 정리해 놓은 자료와 영상을 이미 제 채널에 모두 올려놓았습니다. 12달이 다 있습니다. 대체적인 월별 날씨는 제 영상의 월별 날씨를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향후 일주일간의 대략적인 날씨입니다. 최저 기온은 26도 정도 됩니다. 최고 기온은 약 33도에서 36, 7도로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는 낮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스콜성 비가 한 번씩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스콜성 비가 오히려 오는 것이 더위에는 더 좋죠. 최근에는 한국도 매우 더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도 매우 덥지만 대만에는 습도가 높아서 오히려 한 번씩 비가 내려주면 그 다음에는 좀 시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는. 하지만 어떤 날은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는 날은 오히려 습도만 더 높게 만들어서 정말 밤에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거나요, 한여름에는 밤이 되면 좀 시원하다고 생각하면 자전거를 타러 나가거나 걸으러 밤에 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밤에도 너무 더워서 오히려 운동을 하고 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나빠지는 것 같아서 운동을 쉴 때도 있습니다. 너무 더운 날은. 그래서 너무 더울 때는 운동을 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많이 덥다고 느꼈는데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더운 날 운동하는 게 더 좋겠지 하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면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볍게 운동하시거나 자신의 체력에 알맞게 운동하시거나요, 수영이라든가 실내 스포츠를 해보시는 것도 너무 더운 날은 좋습니다. 더운 여름 잘 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